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돼서 전방이 상당히 좋은 건 좋고요.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또 우리도 그런 부분 또 포커스를 좀 잡고 눌림이 들어온 것들은 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아직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확 전환된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심리는 상당히 앞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월 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웬만한 것들은 눌림이 들어온 것들은 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은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상장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바이오하고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것들은 저희는 뭐 두 종목 이야기 드리고 세 종목이군요.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HLB하고 유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홀드하고 좀 가시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다시 돌아와서 SDI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차트를 또 바꿔 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7%, 6% 이렇게 확 올라버리면 이거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리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내일쯤에는 조금 눌림이 들어올 거고요. 1월 또 새롭게 개장이 되면 2024년도가 되면요. 요거 조금 시작쯤에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프라 장비를 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 이야기를 자꾸 하면 지겹긴 하겠죠. 근데 그쪽 관련된 장비도 후공정 장비로다가 또 추가로 되다 보니까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회원가입은 더더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서로 공유해 나가는 상생 과정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CSS가 동사의 주력 장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요, 딱히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잠깐 차트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붙여놨는데요. 살펴보시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뭐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가 대부분 겹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웨트 시스템이라고 저 부분도 상당히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리플로우 장비, 요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본딩.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면 틀림없고요. 어쨌든 전방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서 표 보듯이요. 계속해서 메모리 캐파는 증설이 되어졌다는 부분, 거기는 생산만 확대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동사가 하고 있는 건 CCSS,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케미컬을 생산하는 장비인데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필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문 제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근데 뭐 주요 고객사 당연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하고 뭐 지금 인텔, 마이크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반도체 하는 데는 다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거의 뭐 특수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몇몇 회사들이 막 이렇게 참여해서 경쟁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든지 레이, BOE, 뭐 CSOT 등의 공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꾸준하게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업체만 좋아지고 계속해서 생산 개파 늘려나간다고 한다고 되면 이 회사가 뭐 문제될 만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부장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쪽 전방업체가 좋으니까요. 일단 2024년도 매출 4,622억 원, YY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늘어나는 부분, 영업이익은 54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나오는 모습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2023년 4년도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인프라 캐펙스가 투자 집행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2024년도 CCSS향 매출 요거 3,630억 원 정도 나올 때까 전년 대비 30%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리포트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아무래도 HBM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결국 뭐 HBM도 메모리니까요. 예. 자, 그런 관련된 내용들 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STI 실적과 추이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상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말입니다. 2023년도보다 더 나쁠 만한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 부분이 한 200% 늘어나는 부분들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540억, 170억대에서 540억 정도. 아니 뭐 2022년 정도만 가도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근데 다만 주가는요, 조금 더 올라와서 지금 눌림 들어올 때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사 같은 경우는 CCSS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내용의 리포트 내용은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주가라는 것들이 그 시절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절의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고 시장에 예를 들면 대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때는 눌림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 우리 정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와중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전방업체 좋아지는데 말입니다. 조정이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다들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제가 요걸 좀 특이하게 봤어요. 저도 이때 주춤주춤 했었거든요. 이 구간때 여기 이상하다. 여기서 이걸 치고 가네? 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도 안 좋고 막 안 좋을 때도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실적 지표가 괜찮긴 했습니다만 이 매크로 지표가 안 좋으면 실적이 좋아도 그냥 확확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말입니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눌림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동평균선 121선 이선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아주 무난하게 눌림 들어온 자리,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보통 공략 포인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조금 이런 모양새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분기까지 가면서 충분히 원하는 수익성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27,500원 딱 눈에 보이길래 저때 착 해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쭉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음봉 들어올 때 오늘 뭐 그렇다고 골든 크로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고요. 조금 다쳐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좀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월 첫째 주쯤 공략 포인트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못 드리거든요. 또 오해를 받을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 윗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겠죠. 이쪽 부분. 여기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좀 들렸던 것들은 여기 이때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때 뭐 너무 많이 올랐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때 너무 안 좋았어요. 시절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그다음 메모리 업체가 전방이 좋아지면 예사가 좋아지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 내리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리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동사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잡고 가셔도 괜찮겠다. 뭐 3만 원 잡아서 3만 5천 원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는 수익거리가 됩니다. 두 달 정도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간다. 15% 20% 이상 간다. 더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이 아주 정석이고요. 모든 이동평균은 지금 120일, 60일, 20일 다 교체해서 크로스에서 다쳐서 만드는 자리입니다. 근데 업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좋은 판단 내리십시오. 늘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